안녕하세요. 김유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시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의 사한상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한상입니다. 오늘은 앞서 얘기한 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또 그 중에서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권리금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상세하게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네, 먼저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그다음 영업사양의 노하우 등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나 유무형 자산들에 대해서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다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지금 규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통상적으로 임차인 분들이 전 임차인 분들한테 뭐 노하우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자리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뭐 쉽게 말해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런 노하우들을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설비나 인테리어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것까지도 다 인수 받을 때 지급하시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런 권리금이라는 게 2015년 전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네네. 2015년부터 저희가 권리금 관련 규정이 새로 신설되고 이거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관행상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5년에는 법 안으로 들어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관행상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도 권리금을 지급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좀 생소하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무형적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2015년 이후에 이런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먼저 요즘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해서 법무부나 국토교통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할 때 이걸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권리금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한 부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공실인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권리금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받아서 이 전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전 임차인분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의 개념 말고 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내가 자녀가 사용해야 된다. 맞아요. 네, 자기 네. 아들이 여기다가 뭐 할 거니까 뭐 내가 권리금 왜 주냐 이렇게 말하는 네.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라 이렇게 네네. 하면서 권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데요. 먼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협의 없이 권리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경우 모두 이런 거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받겠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이 보인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서도 권리금 회수 방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임대인이 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너무 냄새가 나는 업종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유흥시설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두고 이런 권리금을 회수 방해 목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한 네. 목적으로만 사용됐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또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뭐 조세라든지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에 대한 차입이나 보증금 이런 부담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입이나 보증금 등을 네네. 요구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권리금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이런 거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새롭게 임차인 데려온다고 했더니 그럼 기존 월세 뭐 2배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40% 인상하였다 꽤 하겠다.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40%면? 40% 정도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들의 부담이 많이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인상이 7년 만에 이루어졌다. 네네. 뭐 보시면 주변 시세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이런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상률의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권리금 시세라든지 뭐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물론 법률적으로 통상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많이들 걱정하시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임차인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이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은 부분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지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조금 잘못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이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던 금액이 그 권리금 금액이 있을 텐데요. 그 금액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그 권리금 시세액을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임대인한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그에 앞서서 해야 되시는 부분이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당신 절대 권리금 절대 못 받고 나가 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던가 무슨 권리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녹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내가 이만큼 주고 들어오고 싶은데요 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거를 임대인이 거절한 내용 이런 것들을 녹취라든지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장해서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소송을 진행하실 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구체적인 증거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럴 때는 계약 기간 동안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이런 네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 주장을 못 주장을 하신다는 못 거죠? 하신다. 네네. 먼저 이럴 때는 계약갱신 요구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게 3기 동안 차임 연체라는 게 있는데 그 3기 차임 연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 3기라는 게 꼭 3달 동안 연체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여기서 3기 이상이라고 하면 3개월치의 임차료분을 연체한다는 걸 말합니다. 3개월을 밀리는 게 아니라 3개월치의 금액을 연체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10개월 하면 300만 원이니까 딱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에는 3개월치 300만 원이 돼서 그 부분은 10개월을 연체하신 거지만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종종 계약서의 특약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좀 뉴스 보도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와서 관련한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기존에 5년이었잖아요. 네.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조항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동안은 하급심에서 계속 의견이 좀 나뉜 판례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나서 계약갱신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별개의 것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임차인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네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임대인과 권리금 회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인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무료 법률 서비스 국번호 1357 또는 온라인 접수로 소상공인마당 www.sbg.or.kr로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상 권리금을 지급을 했지만 2015년부터는 권리금이 이제 법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소상공인 분들이 권리금 관련해서 피해 입으시지 않길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